보통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 이렇게 하는데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하는 게 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지가 그게 그렇게 위험한가요? 되게 심플한 얘기인데요. 뭐 설명 방식은 뇌과학적 설명 방식도 있고 심리학적 설명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설명하는데 생각을 길게 하는 작업을 반복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이런 얘기. 이제 영어로는 brain rot이라 그래서 이제 연구 출발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은 그 뇌썩음의 현상이죠. 그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연구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요컨대 우리가 이제 숏폼 같으면은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보는 케이스들이잖아요. 숏폼은 보면 끝. 그래서 숏폼을 예를 들어서 5개를 봤어. 내가 숏폼을 이거 보고 이거 봐서 5개 봤네. 하면서 얘의 공통점은 뭐지?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요. 숏폼의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숏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것은 들어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그런데 대부분 휘발해버려요. 사실은 휘발해 버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숏폼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뇌를 그렇게 숏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을 쟁일하고 5년 하면 뇌는 썩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반대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길게 생각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한 달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얘가 3년 가고 5년 가면 자신의 저는 그걸 생각력이라고 하는데 생각의 능력은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 꼭 AI가 다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뭐 심플 그것도 뒤에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생각력이 있어서 그걸 서사라 그래요. 긴 이야기. 긴 이야기를 생각해내고 말하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기획을 하기도 하고 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AI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김 교수의 3가지에서 송출할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인 랏이라는 제목의 영상 시나리오를 하나 써줘. 이렇게 하면 써주거든요. 그거 100번 해보세요. 조회수 많이 안 나옵니다. 맞아요. 아니 그 정보는 있는데 그게 와닿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되게 잘 정리를 하죠. 저는 심지어는 그 챗GPT는 프로 모드를 쓰거든요. 엄청난 한 달에 한돈을 거의 30여만 원씩 주고 제가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얘한테 답을 주면 굉장히 좋은 답을 주지만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AI의 구조 자체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평균적인 값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말하자면 활용 점정이 없으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AI를 잘 이용하면 너무 편하고 돈도 엄청 벌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자기의 긴 생각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딱 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 AI 덕분에 엄청 훌륭한 조교를 몇 명씩이나 옆에 데리고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편합니다만 좀 자랑이지만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긴 생각의 능력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숏폼 보는 건 반대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긴 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유튜브를 보는데 무슨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요약을 해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냥 재미있게 저는 수첩을 항상 들고 다니니까 아날로그 수첩에다가 내가 유튜브 본 내용 중에서 이거는 괜찮네 하는 것을 한 줄 두 줄로만 키워드로만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나 다이어리를 펴서 내가 써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맞아 그랬었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게 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그 브레인 랏의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해질지를 아직은 감각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브레인 랏 상태에서 지금 직장에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시킨 일을 그냥 어느 정도 하는 것 이상은 절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자각하고 이거 한국 사회 전체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 있는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태인하고 한국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미국 지금은 유학생들도 그 옛날 말이지. 저희 나라가 밀렸나요, 아예? 밀리죠. 많이 밀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이 IT 강국이 되면서 또 유튜브 면에서도 숏폼 등등이 엄청 유포되고 또 학교 교육의 문제가 같이 겹치면서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브레인 랏 시대에 이제 벌써 확 들어가 버려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좀 너무 노인스러운지 아니긴 합니다만 아날로그로 많이 돌아가려고 좀 많은 노력들을 하기를 권하고요. 그렇다고 뭐 유튜브 숏폼 너무너무 재밌는데 그걸 안 볼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즐거움을 위해서 뭐 웃긴 영상 이렇게 해서 제가 검색을 해서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저의 쉬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종일 보는 게 아니라. 맞아요. 심지어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부터 보고 시작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멋진 자기다운 그래서 자유를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교수님께서는 뭐 너무 그 나이 든 사람의 생각이다라는 식으로 하셨지만은 사실 제 세대들도 심각성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내가 뭔가 이상해.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뭐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도 그래서 막 디지털에서 멀어지려고 막 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미 루틴이 망가졌어. 이미 팝콘 브레인 랏 뇌가 썩었어. 이런 사람들은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면 현재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넓혀가세요 하고 우선 이야기에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실패하더라도 일단 기록을 좀 시작해 보세요 하는 것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기록.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대화 나누면서 벌써 두 가지 기록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아침에 하루를 플래닝하는 걸 아까 제가 머릿속으로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걔를 이제 키워드만 오전에 한 개, 뭐 오후에 한 개, 뭐 저녁에 두 개, 요걸 해야지 하고 자기가 메모를 해놓은 게 기록이잖아요. 그게 이제 플래닝 아침 계획 기록에 해놓은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일상 한 줄 기록 얘기했잖아요. 한 거 다 적으라고. 벌써 두 가지 기록을 하죠. 플래닝과 한 줄 기록. 네. 그리고 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생들 같으면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그냥 내가 이걸 왜 하지? 목적 한번 써보시고요. 목적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써봐서 상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CSF라고 하죠. 이게 이제 경영학이나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쓰는 용어죠. Critical Success Factor라 그래서 핵심 성공 요인. 내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대담을 할 거야. 그러면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핵심 성공 요인을 뭐로 잡지? 제스처 이렇게 저는 쓰고 들어와요. 이게 되게 얘기하다. 그 다음에 오늘 대담을 한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얻어갈 게 뭐지? 나의 아웃풋. 그러니까 목적 CSF 아웃풋. 얘를 행위하기 전에 자꾸 적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목적 이거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아날로그로 적어보라는 거죠. 네. 적어보고 그러면은 이거를 왜 하는가에 있어서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이 뭔가. 네. 뭐 상사를 설득하는 것이다,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CSF 결정적 성공 요인을 적어보고 아웃풋은 그걸 해서 나에게 올 것. 그럼 내가 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거나 라든지 어떤 스킬이 그 과정에서 더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뭐 실제로 매출을 올리는 어떤 실적을 내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록을 하면 그 망가진 뇌 이게 회복이 되는 이유는 좀 그 긴 생각을 하는 능력이 다시 길러져서 그런가요? 제가 이제 두 개만 더 제안을 할게요. 네네네. 한꺼번에 기록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책이란 건 본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보셔요. 책을 그래서 뭐 하루에 20쪽이라도 읽는다고 치고 그러면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인지적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냅두지만 좀 말아봅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책 읽은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걸 메모하고요. 네. 유튜브 본 거 중에서 그건 꽤 괜찮아서 이건 교훈도 있네 심지어는 이런 거를 메모를 자꾸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식 기록이라고 칭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지식 기록을 좀 꼭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하려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뭐 2시간에서 그게 끝낼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한 달 정도 이걸 해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기획하는 그런 메모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기획 메모. 대표적으로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프로젝트가 자기에게 턱 맡겨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거를 자꾸 비슷한 프로젝트 중에서 그 전에 했던 자료를 찾아서 그걸 베껴서 하려고 그래요. 원래 그게 정석 아닌가요? 대부분 승진을 못하죠. 왜냐하면 평균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아까 제가 생각력이라고 했는데 생각을 길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기획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금 사이즈가 있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기획하는 메모, 초안 메모죠. 그런 것들을 자꾸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룸 다이어리라고 한국의 월간 다이어리, 한 달에 다이어리 한 권 쓰는 맞아요.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지 벌써 3년은 거의 3년이 됐는데요. 이걸 지금 한 달에 한 권씩 써제키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단톡방이 하나로는 이제 인원이 안 돼서 단톡방이 2개 움직이고 매일매일 거기에다 인증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데일리 기록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것만 하더라도 보통 하루에 6장 정도 평균 제가 그동안 봐온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6장 정도를 메모를 해제끼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아까 했던 하루 계획 플래닝 메모. 그리고 한 줄 기록, 네. 그다음에 일을 할 때 뭐 목적과 CSF와 아웃풋 써보는 구상 기록. 기록이라고 이거 하죠. 무슨 기록이요? 구상 기록. 구상 기록. 먼저 구상하고 네. 행위를 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기억나는 지식 기록. 거 지식 기록, 그리고 기획 메모. 네. 이것만 5개만 해도 네. 6페이지가 나온다. 그 정도는 나와요. 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숏폼을 보고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고 해도 기록을 하는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조금 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또 써놨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핸드폰 보지 말고 자기가 메모한 걸 들춰보고 쭉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이제 이런 행위를 조금 하기 시작하면 현재 생활 패턴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더라도 조금 내가 바뀌고 있네 하는 게 느껴져요. 이제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책 읽기를 시작해야지라든지 그런 작은 과제를 설정해서 그것의 성취를 한번 느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걸 확장시켜가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뭔가 기본이 되는 어떤 방법적인 변화 없이 지금부터 난 잘해야지 해서 이제 오늘부터는 독서 시작이야 이렇게 해서는 답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저 기록 행위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자신의 이제 뭐랄까 하루를 대하는 태도, 뭐 책을 대하는 태도, 일을 대하는 태도, 뭐 등등을 방법적으로 바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것을 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힘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하라 그랬더니 아니 뭐 책을 하루에 10쪽 읽는 것도 못 하는데 하루 종일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쉬울 것 같진 않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럴 때는 항상 함께 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한 3명 또는 뭐 제가 오늘 소개한 이룸 다이어리 같은 거 시작을 하셔서 그러면 그 단톡방에 같이 들어와서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을 좀 동료, 뭐 영어로 encourage 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자꾸 결심했다가 실패하고 작심삼일 하시지 말고 함께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방법을 좀 먼저 바꿔보세요 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뭐 브레인 랏 이런 것에 대한 폐해를 느낀다면 이제 개선하는 방법은 기록을 통해 좀 깊은 사고, 긴 사고를 하는 것이고 그거 하려면 같이 해라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은 계속 기록을 하려면은 이 노트를 그럼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냥 진짜 저는 그 요새 컨텐츠 그런 거 있잖아요. What's in my bag? 내 가방에 뭐가 있나 하는데 그럼 교수님이 들고 다니는 노트는 어떤 노트고 그거를 뭐 예를 들어 일찍가는 노트인가요? 아니면 뭐 큰 노트인가요? 큰 노트입니다. 다이어리 두꺼운 다이어리 한 권. 네. 걔는 항상 들고 다니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써요. 근데 그럼 너무 정리가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기록에 대해서 좀 한국 사회에서 잘못 알려진 것하고 또 관련이 되는데 기록은 나중에 걔를 꼭 잊어버릴 거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고 쓰는 거를 기록이라고 잘못 착각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록의 효능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록을 하면 그냥 기록 안 하고 생각만 하고 또는 기록 안 하고 보기만 하고 한 것에 한 10배 정도의 강도로 내 뇌에 각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고 나중에 보아서 내가 기록한 걸 보고 내가 어차피 잊어버릴 거니까 기록한 걸 봐야지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걔를 뭐 외운다고 표현합시다. 그걸 외우기 위해서 하는 게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하루 종일 하세요. 그리고 저는 뭐 종류와 상관없이 막 뒤죽박죽 이제 하나의 다이어리에다가 하루 종일 기록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거 나중에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저는 얘가 습관으로 완전히 붙으면 거의 대부분을 기억하신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데 너무 신경은 쓰지 마시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는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오후 5시가 제가 기록의 시간인데 그때는 일주일간 제가 기록한 거를 쭉 훑어는 봐요. 제가. 그럼 표정이 이렇게 미소가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일주일 한 일상을 내가 메모해 놓은 걸 쭉 보면서 되돌이켜 보잖아요. 나쁜 일보다 좋고 장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점점 인정하게 되고요. 그 디테일 사안들도 상당히 뇌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걔를 이제 꼭 어디에다가 정리해 놔야지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이게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여진 게 저희도 회사에서 제가 항상 직원한테 강조하는 말이 메모해라. 까먹지 않냐. 근데 사실 제가 말했던 의도는 나중에 봐라 였는데 이 기록이란 행위 자체가 기억을 더 강화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한 3개월 하면 이제 느낄 거예요. 3개월 하면.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기록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쭉 보고 지금 얘기한 대로 토요일 오후 5시에 그렇게만 하고 3개월만 해보세요. 기억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부분에 자기 전에 저는 하루를 영화 보듯이 돌려본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생각력의 수준을 비약적으로 높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를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서 그다음에 창을 열고 오늘 약간 비가 추추추 왔는데 공기의 습도가 어땠고 따뜻했는지 추웠는지 뭐 그다음에 어떻게 씻었고 뭐 아이캔 모닝 루틴에 어떻게 들어갔고 아침은 뭘 먹었고 이런 수준이에요. 꽤 디테일 수준이 하루가 영화 보듯이 쫙 기억에 나는 단계에 한 3개월 하면 도달하십니다. 물론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해서 한 3개월 쌓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아이캔 학생들이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는 스스로도 너무 놀라가지고 교수님 이러고 너무 좋아서 그 경지가 됐을 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메모를 했다고 치자. 걔를 어떻게 기억을 안 하겠어요?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기억이 돼 있으니까 옆에서 푹 찌르지 않으면 안 나오죠. 지난 수요일 날 그 마케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우리가 뭐 이미지를 가지고 했는데 두 가지 뭐 돌려보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더 수치가 좋게 나왔어? 상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미지를 찾아야 그게 어떤 이미지인지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력이 있는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걔가 이제 뇌에 강하게 각인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질문을 받으면 툭 튀어나와요. 선명하게. 거기에서 인물이 큰 A 디자인하고 인물이 작고 텍스트가 큰 B 디자인 중에서 B 디자인이 수치가 한 2.3배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걸 적어놨어서 각인이 됐으니까.
많이 쌓이고 걔를 되뇌어보는 반복 훈련을 했기 때문에 생각력, 일종의 기억력 같은 거죠. 그것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실은 본질적인 그게 이거네요. 스마트폰 쓰고 막 쇼폼하고 이러면은 뇌를 안 쓰는 건데 그렇죠. 기록을 하면 뇌를 쓰니까 더 운동하면 근육 강해지듯이. 맞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비를 쓰니까 길을 다 잊어버리고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고 노래를 하니까 외우는 노래가 없고 요거하고 똑같은 원리. 근데 이거 너무너무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AI 시대가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자기 생각이 없으면 점점 크게 뒤처진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AI 시대일수록 우리는 긴 생각의 능력을 반드시 키워야 된다. 긴 생각. 오늘의 키워드가 될 것 같네요. 긴 생각.